스택 큐 다시. 코테 문제 풀다 보면 스택 큐 덱 필요한 경우가 많고, 그래서 먼저 자바 스택 클래스가 있는데, 이건 사용하면 안 되고, 이거 왜 사용하면 안 되는지, 자, 자바 개발자라면 알아야 되는 얘기고, 프론트엔드 개발자는 몰라도 되는 얘기예요. 자바 1.0의 이 스택 클래스를 잘못 만들었어요. 그래서 여기 레퍼런스 들어가 보면 이 스택 클래스의 부모 클래스가 벡터 클래스예요. 이 벡터 클래스도 사용하면 안 돼. 잘못 구현됐어요. 스택과 벡터 둘 다 똑같은데, 똑같이 잘못 만들었는데, 벡터는 그 어레이 리스트하고 매우 유사해요. 어레이 리스트는 1.2 시절에 제대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벡터도 1.0 때 잘못 만들었고, 벡터하고 어레이 리스트는 기능이 거의 같아요. 내부 구현도 거의 유사해요. 약간의 차이점이 있는데, 벡터 클래스는 싱크로나이즈드하게 구현됐고, 어레이 리스트는 그렇지 않다는 거. 싱크로나이즈하게 구현됐다는 얘기는 thread safe하다는 얘기고, 락, 언락 한다는 얘기예요. 이게 문제야. 자, add, remove 같은 평범한 자료구조 연산에 비해서 락, 언락이 훨씬 더 느린 무거운 연산이에요. 또 멀티트레드 환경이 아니라면 락, 언락 연산이 불필요하게 느려. 불필요하게 느린 락, 언락하는 연산, 그런 연산을 하는 벡터와 그걸 상속받아서 구현된 스택은 멀티스레드 환경이 아니라면 불필요하게 느리기 때문에 멀티스레드 환경에서만 사용해야 돼요. 근데 코테 문제는 멀티스레드 환경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사용하면 안 돼요. 느려요. 그래서 벡터 대신 어레이 리스트 사용해야 되고, 그럼 스택 대신에는 뭘 사용해야 되느냐? 링크 리스트하고 어레이 DQ 둘 중에 하나를 사용하면 돼요. 그 다음에 사실은 그럼 멀티스레드 환경에서는 스택 벡터 사용해도 되느냐? 그것도 아니야. 멀티스레드 환경에서 멀티스레드들에서 공유될 경우에만 스레드 세이프가 필요해요. 이 스택이 여러 스레드 간 공유되는 스택이다. 여러 스레드 간 공유되는 목록이다. 일대 스택이나 벡터를 써야 되는데 그런 경우가 극히 드물어. 그래서 거의 쓰면 안 되는, 써도 되는 경우가 매우 드문. 그럼 그렇게 구현했으면 잘못 구현한 클래스죠. 그래서 벡터 클래스 대신 어레이 리스트 클래스를 상속해서 스택을 구현했어야 됐는데 그렇게 못했고, 그럼 이제 와서 수정하면 되지 않느냐? 자바는 하위 버전 호환성을 최대한 시키려고 해요. 이제 와서 스택을 스레드 세이프하지 않게 바꿔버리면 그럼 하위 버전 호환성이 깨지는 거지. 그래서 그렇게 못해요. 스택은 1.0 시절에 잘못 구현된 상태로 벡터하고 스택은 그대로 외면받는, 그렇다고 수정도 못하는 하위 버전 호환성 때문에. 자, 그런 클래스예요. 자, 짐작 변명. 이건 왜 저런 일이 일어났는지 그건 그냥 내가 짐작한 거고 별로 중요한 얘기가 아니니까 관심 있는 학생은 읽어보세요. 그 다음에 실수 2. 자, 이건 스택과 관련해서 또 하나 실수. 스택 클래스 관련해서 스레드 세이프하게 싱크로나이즈드 클래스로 구현했다는 것이 실수 1. 그 실수가 그거 하나가 아니야. 실수 2도 있어요. 스택과 관련해서. 자바 표준 라이브러리에 이런 인터페이스가 있죠. 이 부분은 자바스크립트 개발자도 알아야 되는 객체지향 이슈예요. 실수 2는. 객체지향 얘기야. 객체지향적인 실수도 있어요. 그래서 자바 표준 라이브러리에 인터페이스가 있고 컬렉션 인터페이스, 리스트 인터페이스, 맵 인터페이스가 있죠. 자바스크립트에도 고급 자바스크립트 문법에는 인터페이스가 있어요. 그래서 자바스크립트 개발자도 이 이슈를 알아야 돼. 자바스크립트도 이렇게 구현하니까. 그래서 컬렉션 인터페이스는 어떤 값을 add, remove 할 수 있는 자료 구조 클래스들을 대표하는 인터페이스고, 그 다음 리스트 인터페이스는 인덱스를 이용해서 값을 인덱스 위치에서 get하고 아니면 인덱스 위치에 set 할 수 있는 자료 구조들을 대표하는 인터페이스가 리스트 인터페이스고, 맵 인터페이스는 이건 설명했죠. 맵 인터페이스는 키 값을 이용해서 value를 get, set 할 수 있는 자료 구조 클래스를 대표하는 게
맵 인터페이스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설명한 맵 인터페이스는 사용 방법을 얘기하고 그 사용 방법을 구현한 해시맵 클래스, 추리맵 클래스가 있지. 리스트 인터페이스도 똑같아. 자, 리스트 인터페이스도 사용 방법을 얘기하고 그 사용 방법을 구현한 어레이 리스트 클래스가 있고 링크 리스트 클래스가 있어. 이게 다양성이에요. 인터페이스는 사용 방법만 얘기했고 그 사용 방법을 어떤 식으로 구현했느냐, 이런 식으로 구현한 어레이 리스트, 저런 식으로 구현한 링크 리스트. 마찬가지로 맵 인터페이스도 사용 방법을 얘기했고 그 사용 방법을 해시 테이블 알고리즘으로 구현한 해시맵 인터페이스 클래스, 레드 블랙 트리 알고리즘으로 구현한 트리맵 클래스. 사용 방법은 같은데 약간의 차이 말고는 거의 같은데 그 사용 방법, 공통 사용 방법은 맵 인터페이스가 설명하고 있고 인터페이스는 사용 방법만 얘기하고 있고 클래스들은 이렇게 구현했는지 저렇게 구현했는지 구현 알고리즘, 자료 구조, 구현 전략을 얘기하고 있고 이게 다양성이야. 자, 그러면 되돌아와서 Q도 그래요. 자바의 Q 인터페이스도 있어요. Q가 뭔지 알죠? 얘도 인터페이스고 Q 인터페이스 그 사용 방법을 이런 식으로, 이런 전략으로, 이런 구조로 이런 자료 구조로 구현한 어레이 덱이 있고 저런 자료 구조로 구현한 링크 리스트 클래스가 있어요. 그래서 링크 리스트가 Q 인터페이스도 구현했고 여기 리스트 인터페이스도 구현했어. 그래서 링크 리스트를 Q처럼 사용할 수도 있고 리스트처럼 사용할 수도 있어요. 자, 이제 되돌아와서 스택이 뭘 실수했느냐. 스택이라는 이름은 인터페이스 이름이어야 돼. 사용 방법의 이름이어야지. 그리고 어레이 스택, 링크 리스트 스택 이게 클래스여야죠. 이해가 되나? 왜 인터페이스하고 클래스 차이가 바로 이런 거예요. 인터페이스는 사용 방법을 얘기해야 되고 그 사용 방법을 이런 알고리즘, 이런 자료 구조, 이런 전략으로 구현한 어레이 스택 클래스, 저런 자료 구조, 저런 알고리즘으로 구현한 링크 리스트 클래스. 사용 방법은 그냥 스택. 스택이라는 이름은 어떤 자료 구조를 의미하는 이름이 아니야. 그냥 여러분 자료 구조 시간에 이거 배웠을 거예요. 리포, 후입, 선출. 이 사용 방법을 의미하는 이름이죠. 그래서 스택은 인터페이스여야 돼. 근데 그걸 클래스로 구현해 놓은 건 기체지향적인 면에서 실수예요. 짐작 변명은 왜 저런 실수했나 내가 나름대로 짐작해 본 거니까 중요한 얘기 아니니까 관심 있는 사람만 읽어보고. 자, 근데 이제 와서 실수 바로잡지 못해요. 하이 버전 호환성 때문에. 자, 지금까지는 객체지향 얘기였고 자바 얘기였고 자, 이제 코테할 때 스택이나 큐가 필요하면 자바 개발자라면 어레이 덱이나 링크 리스트나 둘 다 스택 큐처럼 사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둘 중에 하나 골라서 쓰면 되는데 특별한 이유 없으면 어레이 덱이 빨라요. 링크 리스트보다. 특별한 이유 없다면 어레이 덱을 사용하면 돼요. 링크 리스트보다 사소하게 빨라. 사소한 차이지만 그래도 빨라요. 그래서 어레이 덱이나 링크 리스트나 푸시팝 메소드도 있고 그 다음에 Q처럼 사용할 수 있게 add remove가 있으면 Q죠. Q처럼 add하면 후미에 add가 되고 remove하면 반대쪽에서 remove가 돼요. 그게 Q지. Q처럼 사용할 수 있는 add remove가 둘 다 있어요. 어레이 덱, 링크 리스트. 자, 요약. Q가 필요할 때 인터페이스는 Q고 그 다음 메소드는 add, remove고 이 두 클래스 중에 하나 고르면 되는데 특별한 이유 없다면 어레이 덱. 스택이 필요할 때는 아까 스택 인터페이스 없다고 그랬죠. 잘못 만든 클래스가 이름을 딱 선점해 버려가지고. 그래서 스택이 필요할 때 인터페이스는 아쉽게도 덱이에요. 이 덱에 푸시팝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이거 두 개야. 둘 중에 하나 골라서 푸시팝, 스택처럼 푸시팝 하면 되는데 특별한 이유 없다면 어레이 덱. 그 다음에 덱이 양방향 Q 이름이 덱이죠.
양방향 Q가 필요하다면 메소드 이름은 이거고 이것도 이거 두 개예요. 그러니까 이거 둘 중에 하나인데 특별한 이유 없다면 어레이 덱 가지고 스택처럼 Q처럼 덱처럼 그래서 자바 개발자라면 어레이 리스트처럼 이제 어레이 덱을 Q처럼 덱처럼 스택처럼 사용하면 돼요. 오케이 넘어가서 그럼 자바스크립트 개발자는 푸시팝 알죠? 배열을 스택처럼 사용하면 돼요. 이건 그 컨스탄트 타임 연산이에요. 배열의 후미에서 푸시팝 하는 거. 근데 문제는 자바스크립트에 Q가 없어요. 그래서 배열을 Q처럼 사용할 수 있기는 한데 후미에 푸시팝 하면 되고 선두에 언시프트 시프트 하면 되죠. 그래서 이 두 푸시팝 언시프트 시프트 가지고 Q처럼 사용하려면 후미에 푸시하고 선두에서 시프트로 꺼내면 되죠. 푸시가 후미에 애드, 시프트는 선두에서 꺼내기. 그럼 양방향 Q라면 푸시팝, 시프트, 언시프트. 이거 어떻게 외우면 된다고 그랬지? 언시프트하고 시프트 둘 중에 넣는 게 뭐야? 꺼내는 게 뭐고? 알파벳 숫자가 많은 게 넣는 거고 알파벳 개수가 적은 게 꺼내는 거예요. 그래서 푸시가 4자고 그래서 더 팝보다 한자 많으니까 이게 넣는 거죠. 마찬가지로 언시프트가 7자라서 시프트보다 2자 많으니까 얘가 넣는 거예요. 그렇게 외우면 쉬워요. 그래서 시간초가 걱정 안 해도 되는 문제라면은 그냥 배열을 Q처럼 혹은 덱처럼 사용하면 돼요. 푸시팝, 언시프트, 시프트 가지고. 그런데 언시프트, 시프트가 ON, 배열의 선두에다가 애드하면 한 칸씩 밀어야 되고 선두에서 리무브하면 한 칸씩 당겨야 되기 때문에 시간 초과를 걱정해야 되는 문제 풀 때는 안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시간 초과를 걱정해야 되는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Q나 덱이 필요하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자, 그럼 결국은 그러면 Q나 덱을 효율적인 Q나 덱을 직접 구현해서 문제를 풀어야 돼요. 그래서 자료구조 책을 보면 그 다음에 구글링 하거나 아니면 챗GPT한테 물어보면 교수가 안 알려주더라도 그 자바스크립트로 효율적인 효율적인 덱 구현하는 코드 찾을 수가 있겠고 그거 찾아서 구해놓기 한번 사용법 익히기 바라고 그렇게 하기 바래요. 뭐 내가 안 해도 검색해가지고 이렇게 공부하기 바라고. 자, 그런데 그럼 여기서 내가 얘기하려는 건 뭐냐? 요즘 코테가 코테 풀 때 소스 코드 복붙 못하게 금지해 놓은 코테 문제 풀이가 많아요. 그러면 어디서 구해 놓은 효율적인 Q나 덱 코드를 어디서 구해 놨어도 그걸 복붙 못하게 금지하면 내가 외워서 코테 문제 풀기도 바쁜데 Q나 덱을 내가 외워서 직접 코딩해요. 이거 코테 문제 푸느라고 시간도 촉박한데 효율적인 덱 구현을 외워가지고 구현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지. 자, 그래서 여러분이 자바스크립트 개발자는 두 가지 노력을 해야 돼요. 첫째, 효율적으로 잘 구현한 Q나 덱을 어디선가 잘 구해다가 놓고 사용법 익혀놓고 쉽게 복붙할 수 있게 코테 문제 풀기 전에 잘 이렇게 옆에 이렇게 잘 금방 찾아서 복붙할 수 있게 모아놓기. 이것도 하나 준비해야 되고 또 하나 뭘 준비해야 되냐면 내가 봐야 되는 이 회사가 꼭 가고 싶은 회사인데 코테 복붙 못하게 금지했다. 그러면 그냥 복붙 못하고 내가 어떻게든 직접 타다다닥 쳐가지고 빨리 구현할 수 있는 그 기법도 마련해야죠. 자, 난 그 얘기를 해줄게요. 그때 내가 자바스크립트로 코테 문제 풀어야 되는데 급하게 효율적인 Q나 덱을 구현해야 된다. 그럼 난 맵을 이용해서 구현할 거예요. 지난 시간에 설명한 맵. 지난 시간에 맵 설명했으니까 뭐 맵이 뭔지 알죠? 근데 맵에 키로 인티저를 키로 사용할 수도 있지. 이렇게 A1은 배열이고 A2는 맵인데
인덱스 i에 i 곱하기 10을 배열에 넣는 것처럼 i를 키로 i 곱하기 10을 넣고 있죠. 그리고 꺼낼 때도 인덱스 i 위치값 꺼내듯이 i 키값 꺼낼 수 있죠. 자, 그래서 맵을 배열처럼 사용할 수 있잖아. 인덱스를 키로 사용하면 되니까. 그렇죠? 자, 그런데 배열과 차이점은 뭐냐? 배열의 인덱스는 반드시 0부터 시작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선두를 제거하면 한 칸씩 당겨야 돼. 근데 맵을 배열처럼 사용하면 선두 인덱스가 0일 필요 없어. 그래서 선두를 제거해버리면 한 칸씩 당길 필요가 없어. 그래서 맵을 배열처럼 사용하면 선두를 제거하든 후미를 제거하든 한 칸씩 당길 필요가 없는 그런 배열이 되죠. 그럼 어떻게? 선두 인덱스가 무조건 0으로 시작하는 게 아니라 선두 인덱스, 후미 인덱스 두 개를 기억해서 선두 제거할 때는 선두 인덱스가 한 칸 전진하면 되지. 그렇죠? 선두를 제거할 때는 선두 인덱스가 한 칸 전진해버리면 그 앞에 있는 건 제거된 거죠. 자, 이렇게 효율적인 배열인 것처럼 맵을 사용할 수 있어요. 자, 그렇게 구현한 Q가 이거야. 프론트가 선두 항목이 들어있는 칸의 인덱스, 리어가 마지막 항목이 들어있는 칸 그 다음 빈칸, 들어있는 칸이 아니라 그 다음 칸 인덱스, 그리고 스토리지는 맵이야. 사이즈는 이거고, add하면 리어가 빈칸이죠. 그 빈칸에다가 셋한 다음에 리어는 한 칸 전진하면 되죠. 이게 add죠. remove는 그 프론트가 전진하면 돼. 그리고 프론트 위치는 아예 딜리트 해버려서 메모리를 절약해야지. 그리고 제거하기 전 프론트에 있던 밸류를 리턴하면 되고, 이게 리무브죠. 이 정도는 나는 이 정도는 외워서 금방 구현할 만해. 여러분도 잘 그 효율적인 Q 알고리즘, 효율적인 뭐랄까 덱 알고리즘보다 구현보다도 이 구현이 더 기억해서 타이핑하기가 좀 더 쉽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요. 나 같으면 이렇게 해요. 마찬가지예요. 덱도 자, 이 코드 잘 읽어보고 의미를 이해하면은 이거 안 보고도 그 생각에 대해서 구현할 수 있을 거예요. 이 코드를 잘 읽고 이해하려고 노력해봐요. 이해만 했다면 그리 어렵지 않게 다시 구현할 수 있는 코드예요. 또는 이런 방법도 팁이야. 나중에 이제 그 코테이션도 바버릇 해야 돼요. 그러니까 준비 안 됐어도 어느 정도 코테 훈련한 다음에 코테 시험을 봐봐요. 그래가지고 정말로 그 복분 못하게 금지하는 코테는 어떤 식으로 감시하는지도 좀 겪어봐야 되고. 근데 감시할 때 보니까 그 내가 있는 방에 앞면, 옆면을 다 감시하지는 않아. 그러면 만약에 앞면을 카메라로 찍으라는 요구가 없다면 이런 코드 지금 양이 얼마 안 되니까 좀 앞 벽에 붙여서도 내가 볼 수 있는 크기의 폰트로 인쇄해가지고 붙여놓으면 되지. 그럼 외워서 코딩할 필요는 없지. 아무튼 그 복붙 못하게 하던 코테는 어떤 식으로든 컨닝을 해야 되는데 카메라로 보통 찍으라 그래요. 그럼 카메라가 안 찍히는 각도에다가 컨닝 페이퍼가 이런 거지. 혹시 덱 Q 필요할지 모르니까 복붙 못하게 했으니까 이런 거 구현해서 붙여놔야지. 그러니까 뻔히 흔히 나오는 구현들이 있어요. 코테 풀 때 필요한 코드들, 덱 Q가 있고 또는 뭐 그것도 있어요. 이항계수랄지, 그 다음에 또 최대 경약수, 최소 공배수 등등. 복분 못하게 한다면 그 문제 풀 때 그런 게 필요할 수 있는데 그런 걸 앞 벽에다가 잔뜩 붙여놓으면 되지. 오케이. 자, 유효수자 자릿수는 이런 식으로 구현해도 아무 문제 안 된다라는 얘기인데 그냥 읽어봐요. 내가 지금 설명할 필요는 없겠고.
오케이. 설명할 내용은 이게 다고, 그 다음에, 이 Q나 덱이 필요한 문제는 별로, 여러분이 그냥 풀기에 별로 어려운 문제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Q는 뒤에서 넣고 앞에서 꺼내죠. 이게 먼저 들어간 게 먼저 나오지. Q나 덱은 직관적이야. 그런데 스택 논리로 풀어야 되는 문제가 직관적이 아니에요. 어떤 문제를 스택으로 풀어야 되는지 그것만 약간 문제 풀 때 스택을 이용해서 풀어야 되는 문제가 뭐냐면 선입 선출. 그러니까 그럼 Q고 후입 선출. 그러니까 그 스택 자료 구조는 알죠. 먼저 들어간 걸 제일 나중에 꺼내고 가장 최근에 넣은 게 먼저 나온다. 이런 식의 후입 선출식으로 풀어야 되는 문제들이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뭘 예로 들까? 이게 스택을 이용해서 풀어야 되는 문제 중에 흔히 나오는 게, 종종 나오는 게, 이 괄호인데, 왜냐하면, 이 괄호에 번호를 매겨봅시다. 여는 괄호, 닫는 괄호 번호를 매겨봐요. 이게 여는 괄호 1번, 2번, 3번, 4번, 여는 괄호 이렇고, 닫는 괄호 번호를 매겨봅시다. 1번, 2번, 3번, 4번. 자, 우리는 직관적으로 몇 번 여는 괄호랑 몇 번 닫는 괄호가 쌓인 걸 알아. 자, 이거 1번 여는 괄호랑 쌍이 되는 닫는 괄호가 몇 번이에요? 4번이고 얘는 3번이죠. 그 다음에 얘는 3번 여는 괄호는 1번, 4번 여는 괄호는 2번. 자, 이걸 우리는 눈으로 보면 직관적으로 알아. 우리 뇌는 내가 어떤 논리로 풀었는지를 논리를 설명할 수는 없고 논리도 잘 모르겠는데 그냥 눈으로 그 논리를 이미 뭐라고 설명은 못해도 어떻게 알아서 그냥 그 요리 같은 거 그러지. 몸이 안다고. 그 논리를 어떻게 하는지 몰라도 우리 신경세포, 뇌세포가 알아서 그냥 풀어. 자, 근데 눈으로는 풀었는데 그러면 이거 코트 문제 낼만 하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출력해라. 1, 4 2 3 3 1 4 2. 자, 이런 출력을 만들어내라고. 방금 코트 문제 하나 생각났네. 이거 풀어봐요. 지금 이 출력이면 정답이야. 그러니까 주어진 문자열은 이거고 입력으로 이런 문자열 하나가 주어졌어요. 그럼 출력은 이게 정답이에요. 이게 정답은 뭐냐면 첫 번째 1번 여는 괄호. 그럼 여기 이게 홀수 번째죠. 홀수 번째는 1, 2, 3, 4야 무조건. 이게 여는 괄호 넘버예요. 이렇게 요구 할까? 이렇게 요구 할게요. 이게 숫자를 두 개씩 숫자를 출력해야 되는데 첫 번째 숫자는 여는 괄호 괄호니까 1, 2, 3, 4야. 1, 2, 3, 4 뻔하니까 이거 빼야 되겠다. 있으나마나 1, 2, 3, 4지. 그러면 4, 3, 1, 1이 답이야. 그러니까 1번 여는 괄호, 첫 번째 나와야 되는 숫자는 1번 여는 괄호에 짝이 되는 닫는 괄호의 번호 4번이죠. 그 다음 두 번째 숫자는 2번 여는 괄호에 짝이 되는 닫는 괄호의 숫자 3번. 그 다음은 세 번째 숫자니까 3번 여는 괄호에 짝이 되는 거 1번. 마지막으로 4번 여는 괄호에 짝이 되는 거 2번.
그래서 받는 괄호 번호가 4312예요. 눈으로는 이거 쉽게 풀어. 그런데 자, 이 4312라고 출력하는 코드를 구현하시오. 이거 코테 문제 나올 만하죠? 이게 레벨 1, 이거 레벨 1 아니면 레벨 2인데 레벨 2에 좀 가깝다. 레벨 2에 가까워요. 자, 이 문제 풀어봐요. 이런 문제가 많아. 스택 문제가 이런 식이에요. 이 논리를 풀려면 스택이 필요해요. 근데 우리 뇌는 스택이 필요한지 모르고 답을 풀었지만, 풀려면 스택이 필요해요. 자, 왜 스택이 필요하냐면, 자, 1번, 우리가 내가 이게 여러분이 어려운 코테 문제 풀 때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막막하다고 하는데, 일단 첫 번째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눈으로 풀었잖아. 일단 눈과 손과 연필로 풀려고 해봐요. 그럼 이거 푸는 건 쉬워. 그쵸? 이거와 짝이 되는 건 4. 이거와 짝이 되는 건 3. 그래서 누구나 금방 이렇게 풀 거야. 자, 그런데 눈으로 풀었는데 내가 눈으로 왜 그렇게 풀었는지 그 논리를 여기다 적어야 돼. 그 논리가 뭐야? 여러분이 이거와 짝이 되는 게 4라고 하고 이걸 몽땅 무시했는데 그 무시한 논리가 뭐야? 왜 이걸 몽땅 무시했지? 안쪽에서 짝이 되는, 이렇게 짝이 되면 이거 제거되고, 이렇게 짝이 되니까 제거되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짝이 되니까 제거되고, 짝이 될 때마다 제거되고, 그러면 얘랑 남는 건 4밖에 없죠. 또 짝이 될 때 제거되는 건 뭘 제거했냐면, 지금까지 열린, 예를 들어, 이 닫는 괄호와 짝이 되는 건 얘죠. 그러면 이 닫는 괄호와 짝이 되는 게 얘라는 건, 여태까지 짝이 안 되고 남은 여는 괄호 중에서 가장 최근 게 짝이에요. 그래서 이거 두 개 제거되고, 즉 짝이 안 된 그 여는 괄호 번호를 스택에 기록하면 돼. 스택이라고 하지 말고 기록하면 돼. 1번 짝이 아직 안 됐고 2번도 짝이 안 됐어. 3번 짝이 안 됐는데 닫는 괄호가 나왔네. 그럼 이 닫는 괄호가 나왔으니까 짝이 되는 게 누구를 찾아야 돼. 그러면 얘지, 가장 가까운 거. 그래서 자, 그래서 3, 1이 짝이 됐어요. 그럼 이거 기록하면 되지. 3, 1이 짝이 됐다고. 그 다음에 4가 나오죠. 이건 여는 괄호니까 기록을 하고, 그 다음 2번 닫는 괄호가 나왔네. 그럼 누가 짝이냐면, 여기 기록된 것 중에서 가장 최근 거, 얘가 짝이야. 그럼 하나 또 나왔네. 4번, 2번 짝이 됐어. 그리고 닫는 괄호가 나왔네. 그럼 남은 거, 얘하고 짝이 되죠. 그래서 2, 3이 짝이고. 그 다음 마지막 이거 하나 남았지. 요거랑 짝이 되는 건 하나 남았죠. 1번. 그래서 1, 4가 짝이죠. 이렇게 찾은 거예요. 이게 스택이지. 그러니까 1, 짝이 안 됐고, 그럼 기록. 2번, 짝이 안 됐고 기록. 3번, 짝이 안 됐고 기록. 근데 닫는 괄호 1번이 나왔어. 누가 짝이냐? 아까 푸시한 1, 2, 3 중에서 팝에서 나오는 얘가 짝이죠. 이 문제가 바로 스택이 필요한 문제예요. 자, 그러면 문장만 읽어보면 이 문장이 스택이 필요한 문장인지 딱 이해가 되느냐? 안 그래요.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이 조심해야 되는 게, 이 코테 공부는 열심히 했는데 막상 코테 시험 볼 때는 못 푸는 학생들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런 문제 풀 때는 카테고리에다 스택이라고 주고 쫙 줬기 때문에 이 문제는 스택으로 푸는 문제라는 걸 처음에 힌트를 받고 들어갔어. 그래서 어떻게든 스택으로 논리를 만들어 보려고 노력을 해. 그리고 그 학생이 놓치고 있는 게 뭐냐면, 이제 여러분이 막상 코테 시험장 딱 가면 이걸 무슨 알고리즘으로 풀어야 되는지, 스택으로 풀어야 되는지, 뭐 덱으로 풀어야 되는지, 뭐 DFS로 풀어야 되는지 힌트가 없어. 문장을 읽으면 그 힌트가 생각나나? 안 나요. 자, 그래서 내가 풀려고 노력하지, 1시간씩 풀려고 노력하지 답 찾아보지 말라는 게, 답 찾아봐서 아무리 많이 공부해도 여러분이 코테 시험장 가서 문제를 딱 받으면 이걸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누가 힌트 주면 공부한 게 많으니까, 그래, 그걸로 풀는데 금방 풀어.
훈련은 돼 있으니까. 근데 코테 시험장은 아무도 힌트를 안 주잖아. 문장만 읽고도 내가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그 논리를 스스로 만들어내야 돼요. 코테 시험장에서는. 그것도 빨리. 그 훈련을 하지 않으면 아무리 공부 많이 해도 실력이 안 늘어요. 어떤 실력이 안 느냐면 코테 시험장에서 푸는 실력이. 자, 방금 내가 이거 설명했죠. 자, 그럼 여러분이 뭘 깨달아야 되냐면 내가 이 설명을 안 듣고 처음으로 되돌아가서 이 문제를 딱 봤을 때 내가 과연 이 문제가 스택으로 푸는 문제라고 생각해낼 수 있는가? 그 요령을 생각해내야 돼. 그래서 코테 풀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문제를 딱 읽자마자 아, 이 문제는 어떤 식으로 풀면 되겠다라고 생각해낸 능력이 아주 중요하고 그건 정답 아무리 많이 보고 외워도 안 생겨요. 내가 풀려고 1시간 가까이 용을 쓰다가 아 도저히 못 풀겠다 하고 포기하고 정답을 찾아보는 거 적어도 1시간은 노력해야 돼. 그리고 나서 정답을 보면 내가 이 생각 저 생각 많이 봤기 때문에 정답을 보는 순간 아 이런 방법 있구나 라고 깨닫고 뭔가 후련하게 깨달아져요. 그리고 그 후련하게 깨달으면서 그 후련함이 바로 요령이 생기는 순간. 근데 노력도 안 하고 답을 보잖아? 그러면 이 답이 왜 정답인지 잘 모르겠고 답을 열심히 봐야 돼. 그렇게 열심히 보는 건 공부는 했지만 요령은 안 생겨. 자, 그래서 이 문제를 풀 때 문제를 푸는 능력 말고도 이 문제를 내가 생전 처음 보는 문제라면 과연 스택 논리로 풀으면 되는 문제라는 걸 내가 판단할 수 있을까? 자, 그 능력이 생겨야 되는데 그 능력이 한번 그 요령이 뭔지 이 스택 문제들의 특징이 뭔지 그것도 생각해 보세요. 그게 중요하니까. 오케이, 마칩시다.